75의 첫 번째 문제. 문제 1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의 신용카드 탭에, 그래서 여기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다가 등록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99852 그 다음에 대구카드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메이카드니까 2번 메이카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고요. 카드 번호가 4자리씩 4개죠. 이거는 다시를 찍어줘야 됩니다. 5001-8674 다시 0512-4728 자,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이제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사업용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입력했죠? 자, 이렇게 다 입력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난 거고, 여기 문제 1번에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등록에다 등록이 끝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견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해당 오류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적절하게 수행하시오. 영업부의 교통비 200만원이 실제 지출금액보다 70이 과속 예상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손익계산서를 열어요. 손익계산서 열어가지고 여기 지금 여비교통비라고 나와 있죠. 여비교통비가 70보다 과속 예상되어 있다. 여기 200이 70보다 과속 예상되어 있다. 그럼 이건 270으로 고치란 얘기죠. 270으로 고치면 요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어요. 다른 건 손댈 거 없어요. 그럼 요거 바뀐 거 그냥 174230 요거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요거 불러오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냥 그러면 바뀌어요. 이렇게 174230으로. 그리고 요거 이제 요게 2월 잉여금으로 들어가야죠. 이거 그냥 이 숫자 보고 찍어도 되지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카피 C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그냥 끄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2월 잉여금에다가 컨트롤 V를 해버리면 이게 사라져버려. 그럼 이거 제대로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 원손 잉제 요 순서대로 끝까지 다 검토를 한 번씩 다 해봐야 돼요.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거래처별 채권 채무잔액을 참고하여 해당 메뉴를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래처별로 했으니까 요 거래처별 초기월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무조건 불러오기 버튼 안 하고 여기 뭐 있는 것만 해줘도 되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다 불러오고 해줘야 돼요. 외상매출금 자, 2개가 있는데 금액이 맞는가 보세요. 400 푸들 상사가 400인데 350돼 있죠. 여기 차익이 생겼죠. 그럼 400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지우전자가 250인데 220돼 있어요. 그럼 250 그럼 여기 차익이 사라졌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은 좀 밑에 있죠. 여기 미지급금 자, 고집유통이 1200만원인데 1300으로 돼 있어요.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카드가 450인데 200으로 돼 있으니까 450만원. 자, 일반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7월 1일 날 전기요금, 영업부서 전기요금과 제조부서 전기요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답니다. 영업부서 전기요금은 수도관열비, 제조부서 전기요금은 전력비. 왜냐하면 제조부서가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 수도관열비. 자, 수도관열비는 800건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수도관열비가 4431.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제조부서는 전력비 500건데 전력비. 그리고 금액은 2463만 4천원. 맞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요 실무에서는 요거 은행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실무하실 때. 그 다음에 7월 8일 날 FAT나 TAT 시험 볼 때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단기에 발생한 울산의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 700원 당사가 발행한 약속보험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차변에 외상매입금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울산 거래처 반드시 적어야죠. 울산 그리고 차변에 1,000만원 그리고 700원 대변에 700원 당사가 발행의 약속금이니까 252번 지급호 역시 울산. 그래서 요거는 7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대변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8월 20일 날 08월 20일 보통주 천주 액면 만원은 주당 9,500원의 신주 발행했고 유상증자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신주 발행비 생략하기로 한다. 자, 이건 할인 발행이네요. 대변에 자본금이 되고요. 보통주는 자본금이고 우선주는 우선주 자본금이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천주인데 액면이 만원이니까 1,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9,500원에 발행했으니까 95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에 95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그런데 만약에 여기 주식 할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 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먼저 30만원 여기서 퉁치고 메꾸고 30만원 먼저 오고 나머지만 할인 발행 자금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8월 27일 자, 공장용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 당시 공정가치가 시가입니다. 2억이에요. 근데 2년 전에 1억 취득했다. 이거는 상대방이 취득한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차변에 토지, 차변에 토지, 토지가 2억 그리고 대변은 자산 수증 이익이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대출받은 1억이 당좌예금에 입금되었고 6개월에 상환하기로 했다. 이거는 그 은행에서 돈 빌린 거죠. 돈이 들어왔어요. 단기 차입금입니다. 대변에 단기 차입금 1년이 안 되니 1년이 안 넘으니까 단기 차입금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되고 거래처가 서울은행이고 금액이 1억 그리고 차변에는 당좌예금에 입금이 됐대네요. 102번 당좌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12월 21일 자, 본사 영업부 사원인 김세모가 퇴직하여 퇴직금 700 중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액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없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 잔액은 300이다. 그럼 이거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먼저 없애줘야 돼요. 295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있는 거 300만 와야 되고
지금 700을 줬으니까 차변에 400이 모자르죠. 그럼 이건 퇴직급여. 퇴직급여인데 이 본사 영업부사원이니까 800번대 퇴직급여. 그래서 이 금액이 400. 그리고 대변은 원천징수를 했으니까 예수금 24만원 세금 반드시 떼야죠. 그리고 또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이니까 103번 보통예금. 뭐 거래처 입력할 거 없죠. 이건 서울은행 아까 했고, 좀 미심쩍으면 이렇게 10월 12일 여기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미심쩍다 그러면 자 6번까지 다 했고, 거래처 입력할 게 요거하고 요것도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거래처 입력할 게 요거 약소금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요거 서울은행, 요거 지금 서울은행이죠. 4번 요거하고 요거 지금 차입한 거하고 지금 요 어음 요거 거래처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일반전표 입력이 끝났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과세 유형만 잘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7월 26일. 그래서 날짜는 찍어 놓고 봐야 돼요. 여우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생계서를 발급하여서 판매대금 500은 자기업수표로 받고 남은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제품을 판매하고 생계에서 발행했다. 그러면 이건 과세 11번 밖에 없죠. 과세 제품. 자, 공급가액이 2천만원, 부가세 200, 거래처는 여우. 그리고 전자생에서 1번요. 분계는 혼합이죠. 예. 자,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500은 자기업수표로 받았으니까 101번 현금 500. 나머지 차변에 외상으로 했다. 108번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요거는 거래처 바꿀 게 없는데, 만약에 어음을 받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점을 적어야 돼. 예를 들면 서울에서 서울 상점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서울 상점으로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어음일 때는 거래처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8월 25일 날짜 찍어놓고 보고,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딱 나왔죠. 구매확인서는 이제 영세죠. 제품이 200개를 55,000원에 판매하고 영세를 전자생에서 발급하였다. 60%는 약소금 받고, 그러니까 받으럼이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그러면 요건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여기 12번 영세, 매출 영세죠. 품목은 제품. 수량 단가 나왔으면 써주시면 돼요. 200개. 단가는 55,000원. 그럼 공급가액 자동으로 나오고, 거래처 코드는 용남. 그리고 전자니까 전자 영세율 전자생계서니까 1번요. 그 다음에 영세율 9번은 구매확인서, 요거죠. 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직접 수출 둘 중에 하나예요. 회계 1급에서는 서류번호,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실무에서는 요것도 입력합니다만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분계는 그 일부는 어음, 일부는 보통예금이니까 혼합.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60%는 용남이 발행한 약소금 받고, 그럼 110번 받으러. 그러면 660이죠.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9월 21일 날짜 틀리면 무조건 틀립니다. 생산직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 10벌을 구입하고 우리카드로 결제했다. 우리카드. 그리고 누구한테 샀느냐 하면 가맹정명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여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있나 없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공급가액 부가세 합친 게 44만원. 그러면 요 유형은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카과 57번 카과, 요거 57번 과가 매입카가입니다. 품목은 작업복. 그냥 금액만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카과 현가 건별은 공급대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된다 그랬죠. 44만원. 그러면 40만원과 4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제 영어로 D 하나만 찍으면 나올 거예요. D. 자, 그리고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죠. 요거 눌러서 우리 카드, 법인카드. 분계는 그 카드 4번 카드로 하시면 요거 미지급금 우리 카드로 거래처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거 혼합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혼합하면 우리가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원재료가 아니죠. 생산직 직원이니까 복리 후생비. 복리후생비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원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40만원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금. 4번 10월 7일 개인 소비자 최진주에게 타이어 55만원 판매하고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 판매했대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유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이거는 카드로다가 결제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 카드 받고 파는 거예요. 17번 카과. 품목은 타이어. 자,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 카과 현가 건배는 공급대가 입력하면 자동 분리된다 그랬죠. 55만원 하면 50만원 5만원. 거래처는 최진주가 있어요.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대요. 국민카드.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 그럼 제품 매출하고 외상 매출금 타이어 파는 거, 이게 다른 특별한 말이 상품이란 말도 없고 뭐 다른 거 쓰다가 뭐 중고로 타이어 파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 회사가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되는 거죠. 11월 11일 날 영업부 거래처 선물로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 마른 멸치 세트를 구매하여 보내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다. 거래처 선물로 제공하면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전자 계산서입니다. 이거 세금 계산서로 잘못 읽어갖고 불공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면세입니다. 면세. 멸치, 농축수 임수산물은 면세죠. 그러면 여기 매입 면세 53번. 면세 품목은 멸치.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실무에서는 자세히 적고 수량이 나와 있으면 입력해 줍니다. 단가가 10만원. 그럼 공급가액 나오고 거래처 코드는 제주. 그러면 이렇게 다 나오죠. 전자니까 1번요. 그 다음에 분계는 보통 예금이니까 3번. 그래서 이게 원재료가 아니고 기업 업무 추진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런데 영업부 거래처니까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103번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겁니다. 이 계산서니까 면세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6번. 자, 이제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인수에 인도했죠. 인수한테 팔았어요.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보통 예금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전자승인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승인서 제품을 파는 거예요. 11번 과세. 품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
수량이 1개 나왔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인수, 전자니까 1번요. 분기에는 계약금 나왔으니까 혼합.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 먼저 띄워야죠. 선수금. 자, 300 띄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6번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입니다. 오류 수정. 자, 12월 10일 날 일단 열고 푸들 상사의 원재료, 왜냐면 여기 부가세가 있으니까 110만원, 그러니까 여기 100만원과 10만원 나눠줬죠. 푸들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이건 매입과세. 자, 이거 57원 과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푸들 상사, 공급처가 푸들 상사. 전자생연서니까 그런데 외상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그러니까 분계가 잘못됐어요. 혼합인데 외상 매입금으로 했지만 대금은 미리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럼 대금 미리 지급했었으면 내가 먼저 줬던 거죠. 원재료 사면서 살려고 미리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선급금이 없어지겠죠. 선급금으로 퉁쳐야죠. 선급금. 이렇게만 바꿔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은 미리 다 계약금식으로, 계약금만 준 게 아니라 전체 대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줬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줬던 거를, 그거를 없애주고 퉁쳐야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12월 22일 날 12월 22일 날 현금 영수증을 숫자는 업무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임의 유류세 16만 5천 원을 거래처인 수와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 지금. 이는 생산부의 화물차 주유분.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이거는 그 개별 소비세 대상은 이거는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 영수증일 때는 그 세금检서를 받고 불공이면 이제 불공이라고 선택하지만, 이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요 아예 매입 매출 전표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했었다고. 근데 일반 전표에 입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생산부의 화물차니까 요걸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요리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 놔두고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12월 22일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차량 유지비하고 불공제는 이렇게 부가세 합친 금액으로 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화물차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삭제를 해줘야 돼요. 삭제를 해서 없애주고 이거 일단 끄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새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으로 수취했으니까 여기에 현과 그래서 61번 현금 영수증 수취한 거니까 현과 61번 현과 품목은 그 유류대. 자, 카과 현과 건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부가세 포함이니까 16만 5천 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돼요. 거래처는 수화주유소. 자, 그리고 분계는 현금입니다. 세금연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거는 원재료가 아니죠. 화물차 주유분이니까 부가세 공제 받으면서 요거 분계는 차량 유지비.
생산부 화물차죠. 생산부 화물차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이렇게 분개해주면 출금전표로 대변의 현금, 차변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 수정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결산정리사항인데, 결산정리사항은 말대감을 찾아봐요. 말대감 몇 번이 말대감이에요? 말대감 태법 3번이죠? 여기 결산자료 입력 여기 들어가서 01월부터 12월. 자,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가. 법인세 등으로 계상한 금액 요건데 중간예납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돼 있으면 조회할 필요 없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선납세금 여기 1000만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옆에다 갖다 적어줘. 이렇게 입력 해주고 빼요. 여기서 뺀 나머지를 밑에다 입력하면 돼. 1000만원 빼면 얼마야? 1000만원 빼면 2618만원. 그러면 3618만원 맞죠? 더 이상 없어요. 이건 분개야. 이건 분개. 그러면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자동 결산 분개 완료. 그럼 끄고 이제 일반 전표로 들어가요.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12월 31일. 그럼 이렇게 결차 결대가 쭉 나왔으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 매출금 선적일의 환율 1,000원 달러당 단기말 보유 중이다. 결산이 현재 적용 환율은 1,200원이다. 환율이요. 요거 지금 1,000원이었는데 외상 매출금이었거든요.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이니까 200원이 올랐어. 그럼 200원이 3만 달러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600만 원 올랐나요? 200원씩 3만 달러니까 600만 원 맞아요? 자,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N 거래처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6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라고 쓰죠? 내가 외상값 더 받을 거니까 이익 받죠? 외화 뭐예요? 외화 환산 이익이죠. 됐어요.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정기예금 5천만원 연이율 3% 미수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이자 계산은 월할이며 원천징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여러분들 이자 계산하는 거 아시죠? 자, 5천만원 곱하기 0.03 맞죠? 곱하기 10월 1일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10월, 12월 석 달이니까 12분의 3개월치. 그럼 얼마예요? 이거 3, 5, 15, 150만원. 네. 4분의 1이죠, 요게. 4분의 1. 그러면 4, 3, 12, 4, 3, 12, 4, 7, 2, 28, 4, 5, 20. 얼마예요? 37만 5천원이죠? 그러면 미수 수익 37만 5천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37만 5천원. 그럼 차변에 미수 수익 37만 5천원. 대변에 이자 수익. 그럼 끝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났고 조회 문제인데 기업 업무 추진비가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합계는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기업 업무 추진비가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합계는 얼마인가?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기업 업무 추진비 총계정 원자
총계정 원장이 2분기 4월부터 6월이니까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니까 요 풍선 눌러가지고 기업, 영어로 찍히니까 상당히 귀찮네.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13번. 813번. 그러면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합계. 쓸데없는 거 물어봤네. 가장 많은 월이 언제예요? 5월이고 가장 적은 월이 언제예요? 6월이죠? 합친 거지? 요거 합친 거. 합친 거를 물어봤잖아요. 합계를 얼마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3, 4, 4, 5, 5. 두 개 더한 거잖아. 3, 3, 4, 5, 5에다가 50만 원을 더한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거예요. 그냥 이건 순전히 계산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가장 적은 거와 많은 거. 무슨 장부 들어가느냐 이거 보려고. 그 다음에 2월에 증가한 지급보험은 얼마인가? 2월에 증가한 지급보험이 얼마인가? 이거는요. 그 계정별 원장 봐도 되고 이게 꼭 한 가지만 보라는 법은 없어요. 자, 2월 02월 01일부터 02월 29일 찍어서 없으면 그냥 28일 찍혀요. 지급보험 252번 252번. 그러면 지급보험이란 계정이 2월에 증가했다는 것은 대변이죠. 대변. 부채 증가니까. 맞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627만원. 627만원. 이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월계표 봐가지고 그냥 2월, 02월, 02월. 이거 봐도 돼요. 이거 월계라는 거는 전월 2월을 포함하지 않은 개니까 이걸 봐도 돼요. 월계표 봐도 돼요. 그러니까 꼭 한 가지 장부만 보라는 법은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냥 어떤 거든지 쉬운 거 봐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적어드린 게 많이 이제 그렇게 보고해요. 가장 큰, 가장 적은 그러면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월계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일개 예정 신고 기간에 K렉 기업에 발급한 전자생에서 총 발행 매수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세액에서 합계표를 들어가야 돼요. 매수는 여기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이니까 01월부터 03월. 그리고 엔터 치면 나오는데 총 발행 매수 그랬죠? 발행은 누가 해요? 매출하고 발행하는 거죠? 그럼 매출하고 발행하니까 이거 매출 클릭하면 돼. 매출 클릭하고 K기업에 발행한 K기업. 이거 K기업 찾아봐요. 여기 있네. 여기 K기업. K기업이라고 나왔죠? 자, K기업에 발행한 총 발행 매수. 매수 여기 있네. 두 개고 공급 대가는 요 두 개 합친 거죠. 그럼 계산을 해야지. 그러니까 계산기가 꼭 있어야 된다니까. 두 개. 그리고 공급 대가는 29700 플러스 297만원. 얼마 나와요, 이거? 3천. 빨리 불러요. 3천 얼마? 3,227만원. 3,267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끝났으니까 시험장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풀고 이제 회계관리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3, 4, 4, 5 이렇게 찍어주고 두 번째는 627만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매 찍어주고
그 다음에 금액은 32670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 유저 앞으로 쭉 넘어가서 이제 1번부터 체크하면서 아까 이제 혹시 못 푸는 거 있다면 지금 풀면 되죠. 1번에 아까 4번이었죠? 1번에 4번. 2번은 뭐예요? 만기가 확정되니까 만기 보유증권이고,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 당기손익. 요게 아니고 만기 보유증권, 공정가치.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닫기 버튼 누르면 이거 작성되고 마지막 USB 저장 누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0